구독, 좋아요. 6번입니다. 동명사주어로 쓰였죠? 시도하는 거. 인간의 행동을 정량화하려고 시도하는 거. 그리고 이런 행동을요, 일련의 통계 자료로 바꾸려고 하는 거. 자, 동명사주어를 2개 썼지만 이걸 연속된 하나의 동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해줬죠. 그것은 어렵고 무의미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행동을 그냥 수치화시켜서 이렇게 딱 하나의 어떤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마다 완전 다른데,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막 통계 자료로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 유형에 따라서 총 16가지로 나눈 거, 유행했던 뭐 있습니까? MBTI 있죠. 사실 이것도 정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그렇게 정량화한다고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대신에 인류학자들은요, 의존한다. 질적 연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질적 연구, 그것은요, 자, 단수니까 S가 붙어 있죠. 필요로 한다.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참여가 필요로 하고요. 일상생활, 그리고 다른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니? 장기적으로 관찰과 그리고 같이 옆에서 참여를 해줘야, 그래야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겠지. 그걸 질적 연구라고 해요. 그렇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뭔가 테스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테스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뭐 MBTI 같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그 인간을 정량화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이것은 알려져 있다. 뭐로써 알려져 있니? 참여자 관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자 관찰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심지어 현대 연구에서도 인간의 행동을 연구할 때는 이게 최고다. 이거죠. 자, 살아. 어디서 사는 거야? 아주 근접해서 살아요. 연구 그룹에.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거.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것. 이번에는 따로따로죠. 그래서 동명사 3개를 복수로 보고요. 복수동사를 사용했죠. 허용한다. 인류학자들이 뭐 하는 거? 발전시키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훨씬 더 깊은 이해를. 뭐에 대해서? 인간 행동의 범위에 대해서. 격언이 있어요. 나를 보아라. 내가 하는 대로 보아라. 내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은 옆에서 직접 관찰하고 나의 행동을 보아라. 실제로 보아라. 이거죠.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 뭐 할 때 분사구문이고 능동이고 뒤에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 있죠. 인간의 행동을 연구할 때. 자, 모두에게, 인류학자와 그리고 일반 대중 모두에게 시도하는 것, 또 동명사 주어. 다른 사람을 뭐 하려고? 이해하려고 try to 부정사를 썼고요. 뭐 하면서? 듣고, 관찰하고, 심지어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동사, 단수동사를 썼죠. 큰 도움이 된다. 뭐 하는 거에 있어서? 떨쳐버리는 것에 있어서 고정관념과 편협함의 일부를. 어떤 고정관념과 편협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어 비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삶의 다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협함, 고정관념, 그런 걸 떨쳐버리는 데는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관찰해보고 정말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될 때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참여자 관찰이라는 건데, 이게 도움이 된다. 이런 글이에요. Next. 자, 독점 기술은 사용될 수 있다. 오직 엘리트에 의해서만 사용이 될 수 있다. 어떤 엘리트입니까? 접근할 수 있어. 어디에? 필요되는 자원에. 그리고 병렬, 적성과 수단을 갖추고 있어. 뭐 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훈련으로부터 혜택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 그런 것들. 자, 우주 비행이 아무리 비용이 싸진다고 해도 우주 비행을 하려면은요,
우주비행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유가 없는 일반인들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적성과 수단을 갖출 수 있어야 되고 필요되는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부자 이런 사람들만 독점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농업은 필요로 합니다. 따뜻함, 강우, 그리고 토양을. 그리고 그것들은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높은 산과 건조한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농업이라는 것을 독점 기술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높은 산과 건조한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 그런 필요한 자원과 적성과 수단을 갖추지 못한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을 비유한 거예요. 그냥. 글쓰기의 발명은 뭘 초래했다? 형성을 초래했다. 무슨 계층? 글을 쓰는 필경사와 그리고 엘리트의 계층의 형성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은요, 필요한 시간과 그리고 글쓰기를 배우는 수단이 충분히 있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글을 배울 수단과 시간이 있었을까요? 농사 짓기 바빴는데 없었죠? 그리고 이 계층들은 이용할 수 있었다, 책을 또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손으로 이제 복제가 된 거였어. 그럼 어때? 비싸겠죠. 그리고 자, PP 1번, PP 2번 도서관에 이제 비치되어 있던 것들이었어. 일반 대중들로부터 벗어나서 있는 거지. 그래서 쉽게 일반 대중들은 이용할 수가 없었다. 엘리트만 이용할 수 있었다. 자, 무관한 문장 넘어가는데 읽어는 봐야 됩니다. 이 무관한 문장을 미세하게 다시 바꿔서 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을 이끌었다. 사람들의 구분인데 뭘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이 있는 귀족층과 사제들. 그럼 이 사람들은 뭐겠어? 학식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지배했어요. 뭘 지배했어? 1붙어서 부정이죠.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인 평민들을 지배했던 그런 사람들로 계층을 분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새로 나왔을 때 이 기술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오직 엘리트에 의해서만.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그것이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겠지. 근데 해가 지날수록 그리고 비용이 계속 가격이 어떻게 되니? 떨어지는 것을 유지함에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돼? 모든 사람들한테 이용 가능하게 알맞게 딱 되겠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조금 더 평등해지는 거고요. 모든 기술이 그렇습니다. 처음 예를 들어서 핸드폰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비쌌겠죠. 엄청 비싸고 그리고 어때? 일반 사람들이 뭐 사용할 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마트 하우징이라고요. 이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두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죠.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 기술이라는 것은 이 사회 계층의 분화를 이끌고 불평등을 이끌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기술이 이제 대중화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 평등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새로운 독점 기술이 또 나오겠죠. 자, 그런 글이에요. Next. 자, 8번.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의 이상적인 날, 정말 좋았던 날들. 어쩌면 그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늦잠을 잡니다. 잠을 막 자요. 그리고 부사적용법의 결과. 그러다가 오직 깨어나는 거죠. 뭐에? 잔잔한 소리. 바다의 밀물의 잔잔한 소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상적이니? 아침 미모사가 브런치를 대체하고 그리고 그들은 누워있어요. 해변가에. 좋은 책과 함께. 그리고 1년 내내 선탠을 하면서 이것은 흔히 이런 모습들은 너의 최고의 날로 정의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재밌을 것 같긴 해. 재밌게 들리긴 해요. 사운드 형용사. 이론적으로는 재밌게 들릴 것 같아. 그렇지만 while 현실은요 이다. 대절이다. 너가 살 것 같지는 않아. 너의 최고의 날을 매일매일 살 것 같지는 않아. 현실적이지 않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뭐만큼 특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네가 매일매일 이것을 한다면 그게 그만큼 특별하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지. 아무리 마라탕을 좋아하는 사람도 마라탕을 365일 먹어라. 그러면은 좀 질릴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박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치킨을 매우 좋아하는 2학년의 이 학생은 반박했습니다. 나는 치킨을 매일 먹을 수 있다. 한번 먹여보고 싶어요. 물론 내 돈으로 말고요. 생각해봐라. 이것을 뭐처럼 생각해봐라. 너의 드림카를 사는 것을 생각해봐. 그거하고 이 차를요 일주일 동안 빌리는 거예요. 만약 네가 꿈에 그리는 차를 산다면 너무 좋죠. 결국 너는 이것의 오일을 교환해야만 하고 그리고 병렬구조 원형이 계속 나오겠죠.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be concerned about 이것을 주차하는 것을 또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흠집이 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 자, 병렬구조가 계속 이렇게 have to change, replace 나왔죠. 그리고 be까지 나왔었죠. 근데 and 다음에서 ing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about의 병렬이에요. 원형이 되면 안 되겠죠. 너의 꿈은 얼룩져 버리게 된다. 문제점으로. 이렇게 됐을 때. 하지만 너가 가끔 그 차를 빌리잖아. 그럼 너는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의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 누릴 수 있다. 뭐 할 필요 없이 걱정해야 될 필요 없이 그 앞에서 얘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이 이다. 최고의 날이 더 비슷해 보이는 최고의 날과 더 비슷해 보이는 것이고 자, 컴마 which 관계대명사의 계속 적용법 그것이 바로 이유이다. 앞에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 관계부사죠. 무슨 이유야? 최고의 날 그것을 너의 일상으로 만드는 거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된다. 라는 글입니다. 쉽죠? 이상적인 날이 일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어때? 이상적인 날이 일상이 되면요 이제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왜 이상적인 날이었겠습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날인 거야. 아시겠죠? Next. 변화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 생명체의 공통적 특징이다. 각각의 생물은 변해요. 뭐 하면서? 이 생물이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형태, 변화의 형태가 일어난다. 뭐에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즉, 아이들은 다르죠. 부모하고 다르죠. 변했으니까. 자연은요, 미리 계획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설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종류의 변화를. 인간으로만 생각해도 누가 결혼하고 누가 어떤 아이를 낳을지 누가 어떻게 하니. 그래서 자연은 이걸 미리 계획할 수가 없는 거야. 계획적이지 않다. 대신에 자연은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본질적으로 어때 그러니까? 랜덤이에요. 한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다르죠. 무작위예요. 즉 복잡한 과정. 무슨 과정? 부모의 유전자를 섞어. 근데 뭘 만들어내는 유전자? 고유한 세트의 유전자 아기에게서 그걸 만들어내는 두 부모의 유전자를 섞어서 그런 복잡한 과정이 섞는 과정이 주어, 동사 이렇게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해. 어떤 형태로? 새로운 형질의 형태로.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강력한 힘이 또 반응합니다. 이런 무작위적인 변화에. 결과적으로 어떤 무작위 변화는 사라질 수도 있고 반면에
다른 무작위 변화는 또 계속 지속되면서 후대에 물려줄 수도 있어요. 자연 선택의 과정이 결정한다. 어떤 형질이 사라지고 어떤 형질이 지속될지는. 자연 선택. 예를 들어서 가정 한번 해보자. 대절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귀가 없이. 귀가 없으면 집에 귀가를 못하겠죠? 다른 아이는 한쪽 다리가 더 길게, 다른 한쪽 다리보다 다리가 2개니까 나머지 하나는 뒤아들이 되겠지? 그렇게 태어났어. 그리고 세 번째 아기는 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 평균적인 눈보다 시력이 좋아. 자, 귀가 없는 거. 그리고 균일하지 않는 길이에 다리를 갖는 것은 아마도 불리하겠죠. 그리고 자연 선택은 보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조금 잔인한 말이지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야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생존하지 못할 겁니다. 상당한 향상, 시력에 있어서의 상당한 향상은 그러나 남아있도록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어떤 아기? 보면서, 여기도 분사구문이에요. 그루업이 자동사로 끝났기 때문에 보면서 자란 아기,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이 아기가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먹이. 그리고 찾을 수 있을 거야. 위험을 더 안전한 거리에서. 그럼 생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 유전자들은, 더 나은 시력에 대한 유전자들이 따라서 유전자 풀에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뭘 가정하면, 여기도 분사구문, 대절을 가정하면, 이 아기가 자라서 또 아기를 가질 것을 가정해보면 이 유전자가 남아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미래 세대는요, 점점 이제 자손이 확장되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향상, 시력에 있어서의 향상을 누리게 될 것이죠.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연은 좋은 유전 형질을 선택하는데, 일단 만들어지는 건 뭐였어? 조합되는 건 랜덤이었어. 하지만 그 이후에 뭐가 살아남을지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끝.